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오늘은 8월 첫째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입니다. 사실 직장인한테는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지만 또 투자자 여러분께는 전략적으로 고민이 많은 그런 하루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가 오늘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데요. 역시 갤 노트 20의 흥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말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고요. 미국과 중국은 틱톡, 위챗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데일리 TV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에도 기술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11,1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5거래일째, 나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간밤 사상 처음으로 1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하면서 27,386.9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11,108.0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1,000선에 안착한 것은 나스닥이 출범한 1971년 이후 처음이고요. 지난 6월 10일 10,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2달 만이라고 합니다. 또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한 점 주목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4% 오르면서 3,349.16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 과정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견은 남아있지만 이 합의는 결국 시간 문제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언제 합의가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공화당이 7일까지 협상 타결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다시 만나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4만 9천 명 줄어든 118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수치고요. 코로나로 인해 청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20주 연속 주간으로 100만 명을 넘기고 있긴 하지만 3주 만에 청구자 수가 다시 줄어들면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 고용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경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 이상 빠졌는데요. 6,026.9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0.54% 하락하면서 12,591선에서 프랑스 증시는 0.98%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4,885.1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중앙은행인 BOE는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했는데요. 경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6% 하락하면서 41.95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금값이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로 국제 귀금속의 주된 거래 수단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최근 금값 랠리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간밤 금값은 1% 상승하면서 2,069달러까지 올라갔고요. 2,070달러를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5.3원 하락하면서 1,183원에서 마감을 했고 지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값은 강세, 그리고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장 초반 분위기는 좀 관망세였던 것 같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가 기술주들이 또다시 뛰어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는 0.6에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1,000선을 넘었고요. 이날로써 다우지수는 50일 단기 이동평균선이 200일 장기 평균선을 상회하면서 추세적인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골든크로스 패턴이 형성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1만 포인트에서 1만 1000포인트까지 다다르는데 약 2달가량이 걸렸는데 이 속도가 20년 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라이언 데트윅 LPL 파이낸셜 최고 투자 전략가는 숫자 자체가 큰 의미는 아니지만 3월 최저치 이후 나스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면서 기술주들은 궁극적으로도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추가 부양책의 논의 과정, 또 기업 실적 등을 주시를 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8만 6천 건으로 여전히 100만 건 이상 청구가 됐지만 3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제공했고요. 업종별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2.45% 올라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기술주도 1.46% 올랐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0.71% 내려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빵으로 대표되는 대형 기술주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오늘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6%, 애플 3.5%, 넷플릭스 1.4%, 페이스북이 6.5%, 알파벳 1.8% 등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비아컴 CBS는 2분기 예상보다 좋았던 수익과 매출을 기록하면서 3.4% 올랐고요. 힐튼 월드와이드는 2분기 수익이 전년 대비 77% 이상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안 좋았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3.4% 올랐습니다. 반대로 ADT는 2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6%가량 하락했고요. 스토리지 솔루션 업체 웨스턴 디지털은 향후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이 포함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무려 16.1%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성장 업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이끌어 갔는데, 여기에 좀 안도랠리 비슷하게 실업자 청구 통계 기준이 개선이 되는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좀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정점을 찍지 않았냐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 주말에 코로나 다시 지원책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이 릴리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틱톡을 견제하는 하나의 좀 업종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가를 크게 이끌어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페이스북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는 모멘텀이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다소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일에 여러 가지 호재 내용적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릴스라고 하는 부분 플랫폼이 제공하는 부분이 틱톡을 어떻게 보면 카피캣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선호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훨씬 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는 페이스북 샵이라고 하는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카페24가
페이스북 샵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20여 국가 여행 제한 해제 부분이 발동이 됐죠. 그래서 항공업종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이끌어가면서 상대적으로는 나스닥 대비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폭이 제한적이었지만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단기 이평선을 뚫고 지나가는, 즉 추세가 장기 추세 전환이 되면서 상승 추세 랠리로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장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급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 흐름을 잡아가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면서 현물 수급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제는 기관보다는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 되면서 개인들이 모멘텀을 이용한 투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산업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그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시장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워낙 많은 현금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귀결이 되는 시점이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증시인 것 같고요. 오늘 전일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전약 후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강 후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동조나 동일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안에서 어떻게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냐라고 하는 모멘텀을 찾고 거기서 수급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따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까지 8월 15일 실적 발표 이후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을 좀 찾아서 약간은 중장기 추세로 좀 따라가는 모습을 가져가는 게 계좌에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별 종목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짚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 예상 업종은 풍력주입니다. 해상풍력,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그린 뉴딜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그린 뉴딜의 핵심은 풍력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일단 뭐 풍력 산업을 보면 뭐 한동안 주목을 계속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그닥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뭐 제주도나 뭐 대관령 같은 데 가서 잠깐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상황을 이제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상 풍력을 늘려온 상황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강하게 수소 경제 구축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풍력주들이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풍력을 그럼 수소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를 계질화해서 만드는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뭐 굳이 수소를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또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공해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같은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수소를 더 생산하기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 정부들이 지금 그럼 어떤 걸 활용할까라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용량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풍력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바다에 설치하는 해상 풍력을 가장 지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대부분 이제 그 EU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을 위해서 뭐 입주 조건이 굉장히 좀 뭐 유럽은 유리한 데가 있죠. 뭐 북해라든지 발티해 이런 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그쪽은 뭐 유전도 많이 나지만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의 해상 풍력 설치량이 약 한 24기가와트 수준이니까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더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지금 뭐 그 EU의 그린 수소 주요 전략을 보면 그 안에 이제 해상 풍력을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요 국가 중에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이제 2035년에 까지는 뭐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물론 이제 바이든이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봤을 때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이쪽으로 가는 대세는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차기 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이 추세는 걸을 수가 없는 게 일단 뭐 미국의 발전 시장을 보면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풍력과 태양광의 그 보급은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전력이 대부분 이제 연료 비중을 보면 천연가스, 석탄, 아직 원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한 10% 정도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료별로도 여전히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풍력이랑 태양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소 그린 뉴딜 관련돼서 이제 수소 경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해상 풍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3개 권역으로 이제 풍력 해상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고 배후라든지 실증 단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예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약 한 12기가와트, 아까 유럽의 한 절반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5년 이내에 이 12기가와트의 이 규모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서남의 이제 해상 풍력 단지에 2.4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60메가와트의 또 테스트 단지를 또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400메가와트 시범 단지 조성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전남, 울산부터 시작해서 주요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가 위주로 해서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할 예정을 세우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또 수소 경제로의 확대를 꾀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보면 많은 수소 관련주들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핵심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게 이 해상 풍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풍력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좀 찾아보면 해상 풍력이랑 관련된 거는 CS 윈드랑 삼강 M&T 정도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너지 패러다임이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고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해상 풍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상 풍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점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 중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섹터, 조심해야 할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대형 건설사주군요. 주택 공급 대책, 주가 재평가는 역부족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이번 정부의 기조 자체는 그렇게 공급을, 그러니까 민간 건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건설사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나온 정책도 보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뭐 태능 CC라든지 이런 공공 부지를 활용해서 뭐 건축을 하겠다. 뭐 정부 주도 참여형으로 해서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공공 임대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적률 상한만큼 또 기부 체납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이게 발표되면서 그럼 기존의 수도권에 그 만들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건설사의 이득으로 과연 뭐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일부 중소건설사들이라든지 지역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국내 비중보다는 해외 비중도 높은 데다가 국내 비중에서 좀 프리미엄급인 건설회사들도 이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겠느냐 따져봤을 때 지금 별로 이익은 없다라고 봤을 때 단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로 해서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이제 대형 건설사가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뭐 해외 수주가 좀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네.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못해도 물가 상승률 이상 뭐 연 한 3%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보일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국내 이슈만으로 대형 건설사의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계속 지속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지금 뭐 주택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해외에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일부 이제 인테리어를 고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은 뭐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부의 이런 주택 공급 대책에도 일단 대형 건설사로서는 크게 뭔가 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해외 수주가 살아나야만 대형 건설사의 주가가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좀 많이 핫한 종목이죠. CS 윈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네. 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네. 뭐 지금 차트상 뭐 주가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할 텐데 일단 거의 뭐 올해 바닥에서부터는 거의 뭐 한 대여섯 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더 갈 수 있느냐라는 뭐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는 뭐 대부분 성장주들이 그렇지만 뭐 이건 성장과 정책을 같이 얻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풍력 해상에 어떻게 보면 뭐 시총 큰 가장 대장주죠. 대장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살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스타트하는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뭐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투자에 한정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미 해외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풍력하면 이쪽으로 좀 뭐 관심이 몰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시아에서 CS 윈드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대만, 뭐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까지 해상풍력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유럽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확대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해상 풍력단이 조성될 때 가장 중요한 타워를 만드는 CS 윈드,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기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강 MNT라는 종목이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그 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이런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요즘에 그 강세장에서 5일선 정도의 조정이면 거의 5일선에서 11선 정도 조정 이상은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부 발을 좀 담가놓는 건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8만 3천 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그 이상은 사실은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한 7만 원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의하실 점은 오히려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좀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가시고 좀 분할해서 계속 이제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긴 트렌드를 좀 뭐 잡을 수 있는 기회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승 예상 섹터는 풍력 산업 쪽이었고요.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은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공략주 CS 윈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우리 증시의 주도 섹터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1,48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글로벌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객이 90% 넘게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화물 사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객 사업은 전 노선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89%나 줄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평소 전체 매출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던 화물 매출이 올 2분기에는 70% 이상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용품을 비롯한 항공 화물 수요가 늘었고 또 화물 단가도 크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하고요. 또 임원들의 급여 반납과 직원 휴직 등으로 비용도 크게 절감한 점이 하나의 상승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 2분기 엇갈린 실적을 냈습니다. 먼저 CJ E&M은 코로나의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는데요. 미디어와 영화, 음악 부분이 모두 부진했는데 특히 영화 부분의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내외 극장 개봉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81.5% 줄어들었고요. 유일하게 커머스 분야만 실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분기보다는 소폭 반등하면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25.9%, 영업이익은 56.3% 증가했는데요. 사랑의 불시착과 더킹 같은 주요 드라마의 해외 판매가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요. 하반기에도 TVN과 넷플릭스 등을 기반으로 드라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의 주가는 오늘 어떤 반응 보일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언제 다시 열릴지는 현재 정해진 게 없고 통상 수개월 뒤에 다시 열린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신라제는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는데요. 핵사백의 임상시험 중단 전 임원들이 이를 미리 알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 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는 거래가 정지돼 왔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17만 소액 주주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인수 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36.27%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거래 규모가 최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만약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오늘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또 우리 증시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상반기 글로벌 배터리 1위 LG화학, 한국 3사 점유율 2배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위, 6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글로벌 10위 안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국내 3사는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점유율이 약 2배나 확대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일단 우리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나왔듯이 그 나오는 어떤 표를 하나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내 3사 배터리 업계의 주가가 어떤 방향을 갈랐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롯데케미칼과 주가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1, 2년 전부터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화학 쪽이고 네. LG화학은 이제 성장 동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LG화학이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에 등극하는 모습들이고요. 국내 3사까지 점유율을 다 합하게 되면 35%대까지 육박을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한껏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중국 업체인 이제 CATL 같은 경우도 눈에 띄지만은 내수 쪽에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파나소닉 같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쪽의 업체도 어떤 테슬라의 영향력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다양하게 어떤 모델별로 그리고 또 어떤 2차 전지의 효율적인 측면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순수 전기차 관련된 판매량과 함께 같이 또 지켜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 아직까지는 화면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입니다. 네. 중국 시장이 좀 강하게 올해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이제 유럽 시장의 변화가 이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직 화면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런 쪽에 대한 동향을 확인하게 되면은
근데 무엇보다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책의 가장 큰 핵심이 친환경 쪽이죠. 이런 쪽에 유럽 시장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성장하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정부 보조금과 함께 어떤 일정한 변화가 좀 아직까지 강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유럽 시장에 빠르게 변하면서 어떤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앞으로에 대한 국내 업체들이 헝가리나 폴란드로 진출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작년 1년 전만 해도 한 전체에서 한 16%, 17% 정도였는데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35%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올라섰다는 거, 상당히 네. 커졌다는 거,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2차 전지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그동안 네. 실적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다는 점이 좀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2분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게다가 이제 투자 지표들도 같이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LG화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관련된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사업부별로 봤을 때 어떤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가 어떤 매출 비중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아직 30%대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는 기초화학과 관련된 물론 단순한 범용 기초화학 제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고부가 가치 쪽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부각받는 측면들이 높고요. 게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대형 2차 전지 쪽이 24%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 쪽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이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유 쪽의 흐름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배터리나 소재 관련된 쪽이 아직 24%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뜯어보게 됐을 때 배터리 쪽만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고무적인 건 LG화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보통 이번에도 시장에서 한 900억 정도 나오면 흑자 전환하게 되면 잘 나왔다라고 봤는데 1,500억대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은 LG화학이 가장 뚜렷하게 좋아지는 모습들과 함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그래도 모두 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모두 작년보다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네.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시장에서 바라보고는 PR, 즉 밸류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벌써 50배, 그리고 삼성 SDI는 67배 정도까지 줄 정도로 일단 배터리 관련된 성장성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의 기대감이 한껏 들어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오른 측면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의 대세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확장성과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밸류도 앞으로 1, 2년 아니면은 충분히 실적이 커버를 해서 들어올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큰 회사들이 있고 네. 거기에 또 관련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주들은 현재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2차 전지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가지 핵심 소재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 음극재, 네. 그리고 뭐 전해질, 그리고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관련된 쪽의 섹터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쪽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양극재 쪽에서 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회사죠. 게다가 또 전해질 관련된 쪽에서는 새로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나오는 이제 동화기업이라든가 첨보 그리고 동박 관련된 쪽에서 일진 머터리얼즈나 SKC, 뭐 두산 솔루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장비 업체 쪽에서는 PNT, PNE 솔루션, 또 최근에 주가가 강한 이노메트리 이런 종목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실적 동향을 일단 대부분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 전부 다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흑자 그러네요. 전환부터 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네.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주가도 적게는 30%대에서 뭐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어떤 3사, 배터리 3사 관련된 쪽의 동향도 보셨지만은 올해 발생할 실적 대비해서 PR을 계산해 보게 되면 상당히 뭐 40배, 50배는 기본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SKC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밸류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추가적인 탄력들은 계속 받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동박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장비주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 화랑으로 가고 성장하고 있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이어질 게 관련된 장비를 공급을 해서 그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주의 한계는 일단 초기에는 많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약간 교체 주기가 뭐 5, 6년 단위라든가 아니면 유지 보수 쪽으로만 한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밸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들인데 오히려 그런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장비주들을 지금 다시 한번 계속 체크해보고 이에 따른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했을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들도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가장 지금 이제 주가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잊혀지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일단 무엇보다 LG화학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네. 물론 이제 산업이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늘어나죠. 그래서 3년 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는 쪽에서도 부담감은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돈을 벌어서 계속 부채를 갚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과 함께 떠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밸류에 대한 부담들 이쪽도 살짝 언급이 되긴 하고 있지만은 성장 산업 쪽에서 한 밸류를 얼마큼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만 가지고 실적과 관련된 쪽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확장과 함께 계속 주가는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올 부분들인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쏠림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고점에서 어떤 차익 매물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변화를 좀 지켜보시되 여전히 방향성은 상승 쪽은 맞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계속 나오는 실적과 동향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쭉 찾다 보니까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LNF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전고점대를 강하게 돌파를 못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ESS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화재와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할인을 받았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분이 오히려 지금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ESS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반영되는 측면들과 함께 또 하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도 이제 스타일이 바뀌죠. 지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NCMA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니켈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코발트에 대한 어떤 수급을 불안정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라는 기대가 높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실적이 호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는 5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를 그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종목은 또 전기차 쪽이 시장이 성장하는데 가장 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S&T 모티브라는 회사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잘 알려진 게 방산 쪽이죠. 네, 그런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 목표가는 한 57,000원대까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업체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밸류가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면 그것이 그렇게 또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모두 상승 전망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인데요.
코로나 백신 기대와 미 추가 부양 논의 호재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부양책, 고용지표 등 미국발 호재 역시 꼽아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성장 뉴테크 지속 강세 예상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 코멘트했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추장훈 과장, 경기 회복 기대감 코멘트했습니다. 모두 오늘 5명 모두 상승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추장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장훈입니다. 자, 오늘 상승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전일 미국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전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전주보다 25만 건이 감소한 수치를 발표하였고 또한 곧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되면서 투심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대선이 있는 11월 전에 나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경기 회복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금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달러 약세 기조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 이머징 마켓의 투자 유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기업 실적이 좋은 국내 증시의 매수세가 더욱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는 단연 성장주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대표적으로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로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카카오, LG화학 등 2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발표되면서 실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CMO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수주 기대감, 그리고 신약 회사들의 9월 유럽 종양 학회 기대감이 남아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도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둔화와 백신 기대감으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단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현대차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세와 내수 시장에서는 고부가 차량 판매 호조로 인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차 부분에서도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경쟁 상대의 왕성차 밸류보다 멀티플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있는 소재 섹터인 철강과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 포스코와 통상과 같은 기업들도 관심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염두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가파른 상승을 통해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큰 폭으로 올라 일부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진 상황이라 상승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객장의 시선 5명 모두 상승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오늘장 미리 보기에서도 전약 후강이나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강 후강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또 예상한 그런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 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역시 유동성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 증시에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굿모닝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